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오늘 그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토일 즐거웠는데 5월도 이제 얼추 이제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또 가정에 다니다 보니까 또 뭐 여기저기에 나갈 돈도 많고 또 뭐 챙겨야 될 분도 많고 더욱더 우리의 그 지갑이 좀 얇아지는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라는 책이 이제 이번 주 최근에 이제 책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먼저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 의미가 없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모르면 무조건 외워 뭐 이렇게 윽박지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의 생각을 많이 묻죠. 우리가 궁금한 것을 이해하면서 뇌에서 일종의 보상 같은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주입되는 지식이 아닌 자신이 평소 궁금했던 것을 배우면 그 지식은 즐거운 기억이 돼서 머릿속에 오래 더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공부 재밌었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어떻게 공부가 재밌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라면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배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즐거움이나 보상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지배하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디에서도 원리를 알려주지 않고 왜 암기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궁금하지 않은 지식을 억지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강요당하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시험 시간에 외운 것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이를 점수화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부는 원리와 호기심이 거세된 가짜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와 사회가 12년 동안 아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배움이 즐거운 과정이라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학습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바야흐로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100살을 넘어 200살 시대가 온다는 뉴스 기사도 있다. 그에 비해 사람의 지식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몇 년 공부한 것으로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20년 후에 가장 유명한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도 없을 것이다. 20년 전 우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전문가를 생각하지 못했듯이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에 지식 그 이상을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며 너끈히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쉬운 질문을 해보겠다. 보통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신호등은 왼쪽부터 한번 우리가 말해보자.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췄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쉽게 답하지 못한다. 분명 수없이 보았을 텐데 왜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무엇이든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의 근본적인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암기를 하며 학습해왔다. 시험만 끝나면, 수능만 끝나면, 합격만 하면 언제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학습 내용을 금방 잊어버린다. 교통신호등도 우리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색 순서를 외우라고 강요한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악순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은 신호등의 순서를 외우게 하지 않고 원리를 이해시킨다. 원리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호등의 원리는 위험에서 안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우리나라 교통신호등은 왼쪽부터 빨강, 노랑, 초록이다.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재밌어지는 것이다. 유대인은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학창시절 구구단을 외울 때 합창해서 반복적으로 외웠다. 외우지 못하면 선생님이 외울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구단 문제가 나오면 1초도 안 되어 정답이 탁 튀어나온다.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은 좋지만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구구단이 나오는 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천천히 교육한다. 6 곱하기 9 도형 넓이를 푸는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는 6, 9, 54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둑알 6개를 9줄로 놓고 일일이 세기도 하고 자로 도형을 그린 다음 칼로 나누기도 한다. 아이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런 교육 방식은 유대인에게 일상화되어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를 한 아이에게 발표를 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발표한 아이와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고안해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만의 풀이를 도출하고 같은 반 전부의 생각을 공유한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창의성과 개성을 갖춘 다양한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 20명이 모이면 20개의 생각이 나온다라는 말도 쉽게 수긍이 된다. 아이에게 많은 문제를 풀게 하기보다 하나라도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공부는 숙제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해야 할 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자. 지식은 스스로 체득하고 이해해야만 자기 것이 된다. 제 책 보면 한 장표 하나하나 마지막에 이제 워크북 같은 게 있는데요. 나를 위한 시간에서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 내 아이에 맞는 공부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좀 고민해 봐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 지금 예스입사,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되고 있고요.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 우리 아이 생각 그릇을 키우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뤄주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